서가명과 수학과 산책을 나서며 강연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하승열 교수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수학의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는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함수와 그 함수의 성질들 또는 적분, 미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요 두 분이 미분학의 창시자라고, 창시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함수하고 함수의 성질 또는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분야를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분야는 대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수학은 기본적으로 대수 방정식의 근을 다루는 분야인데요. 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을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그러니까 BC 2000년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 발견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있을 것인가? 그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알려진 건 16세기 초, 1520년대 30년 그 근처에 이탈리아 수학자 델페로, 타르탈리아, 카르다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의 근도 역시 16세기 초 페라리라고 하는 또 수학자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존재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19세기 초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형태의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차 이상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또 19세기 초에 갈로아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19세기 한 초반쯤 됐겠죠. 가우스에 의해서 n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 복소수 해가 존재한다. 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 기하학은 도형과 곡선과 곡면을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 하면 유클리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BC 300년 전에 유클리드가 기하학 원론이라는 엘루멘츠라고 하는 저 책에서 그 5가지 공리계를 제시를 합니다. 공리 1, 2, 3, 4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짧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리 5를 보면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이 직각보다 작으면 이 두 직선을 연장할 때 두 직각보다 작은 내각을 이룬 쪽에서 반드시 만난다. 일단 되게 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리 5를 갖다가 공리 1부터 4를 기반으로 해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공리 5를 달리 표현하자면 어떤 직선이 있고 직선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이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면서 이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하나밖에 그을 수 없다라는 말하고 동치인 겁니다. 5번째 공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같고 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배웠을 텐데 이게 거의 진리처럼 알고 있죠. 그런데 평행선의 5번째 공리를 갖다 부정하게 되면은 다른 기하학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 쌍곡기하학이라고 부르는 그 분야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원기하학이라고 부르는 데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그 리만에 의해서 리만 기하학이라는 더 일반적인 기하학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 리만 기하학은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의 상대론 연구에 아주 기묘한 수학적 도구로 이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를 부정하면은 새로운 기하학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상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위상수학은 오일러의 한복 그리기랄지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수리물리학자 뽀앙카레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간에 관한 수학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넛과 컵은 우리가 컵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도넛처럼 만들 수가 있죠. 결국에는 홀이 구멍이 하나인 거기 때문에 도넛과 컵은 위상학적으로 같은 공간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위상학적으로 같은 공간이지만 세 번째 구멍 두 개인 건 앞에 두 개하고 다른 공간이다. 이렇게 공간을 연구하는 공간의 연속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그런 수학의 분야를 위상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크게 네 가지 분야, 해석학, 대수학, 그 다음에 기하학, 위상수학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자의 비밀 모임 니콜라 부르바키라는 주제인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거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고등사범학교 정문 사진입니다. 줄여서 파리 고등사범학교를 줄여서 에콜 노말 수피리에 ENS라고 부르는데 아주 세계 최고의 명문 교육기관입니다. 정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년에 한 100명 정도 뽑는데 프랑스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일부는 또 이런 프레파라는 데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수학과 과학을 공부를 한 다음에 또 시험을 봐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ENS나 에코폴리텍 같은 그런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또 대다수의 그 학생들은 일반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대학 말고는 프랑스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콜폴리텍이나 에콜노말 그런 특수학교는 아까 프레파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2년간의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의 과학계나 아니면 정치계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다 이 에콜 출신인 겁니다. 어찌됐든 1914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는 모든 그 나이대 20대 초반에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전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 에콜 노말 수피리의 학생들 중에 10명 중에 6명 이상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년 동안 한 세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 앙드레 베이유하고 앙리 까르땅이라고 하는 이 두 수학자들은 아까 18년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ENS에 입학했던 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34년도에 그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대학에 이제 조교수가 됐는데 미적분학을 가르치려고 교재를 찾다 보니까 1920년대에 나왔던 아주 오래된 그런 수학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오래된 수학자들이 쓴 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까르땅이 베이유한테 그러면 아예 우리가 수학책을 써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견을 나누고 아까 ENS 파리 고등사범학교 출신 수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수학책을 갖다가 엄밀하게 한번 써보자. 그런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니콜라 부르바키 그룹입니다. 1회 모임이 1935년도에 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1년에 한 3번 정도 모임을 가졌는데 일주일씩 2번, 2주씩 1번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서 책을 쓰게 됩니다. 또 이 부르바키 이름으로 논문도 쓰게 되고요. 1957년도 그 American Math Monthly에 나온 The Architecture of Mathematics라고 하는 이 저널에 지금 저자가 니콜라 부르바키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니콜라 부르바키가 사람인지 이런 비밀 조직인지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유령 같은 그런 존재였죠. 여기 니콜라 부르바키 그룹의 철칙은 뭐였냐면 그 멤버들에 대해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룰이 있는데 50이 넘으면 은퇴하기로. 물론 은퇴를 한 다음에 자기가 부르바키 회원이었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전통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부르바키 멤버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르바키 목표는 뭐냐면 공리적인 관점에서 엄밀하고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수학교재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1980년대 초까지 수학책들을 저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니콜라 브루바키 저자가 그렇게 돼 있죠. 지금은 이제 그 옛날 책들이 계속 이제 그 리프린트 되기도 하고 또 브루바키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세기 후반기 수학 교육에 중요한 기여를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브루바키 공식적인 활동은 그 프랑스 아까 ENS 근처에 가보면 Institute of Henri Poincaré 줄여서 IHP라고 하는 수학연구소가 있어요. 큰 렉처홀에서 1년에 여러 번, 두세 번 정도 브루바키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학계의 어떤 그 브렉스루, 중요한 결과들을 낸 그 결과들을 갖다가 결과들을 잘하는 수학자들이 이렇게 집중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공식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비밀 수학자 모임인 니콜라 브루바키가 20세기 후반에 공리주의에 기반한 수학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